자, 그러면 이제부터 8시 50분 됐으니까요.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몇 분만 2번 눌러주세요. 예, 1번 말고. 헷갈리니까 2번 눌러주시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번 눌러주시면 제가 체크하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F4를 누르시거나 재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음악 틀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냥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 좀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먼저 어제 해외 증시 쪽부터 먼저 봐야 될 것 같죠, 그죠? 어제 야간 선물이요. 3.80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로 한 1.10% 올랐고요. 나스닥이 2.68 정도 올랐는데 요거 제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종목들 보면 테슬라가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차트 보이겠지만 엔디비아하고 테슬라의 상승폭이 좀 큰데, 그 다음에 AMD도 상승폭이 좀 크잖아요. 근데 뭐 알리바바 ADR 이거는 볼 거 없고요. 구글 같은 건 좀 약하죠.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약합니다. 이렇게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약합니다. 애플도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좀 약하고. 그러니까 어제 전반적으로 보면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그 메타 플랫폼 같은 이런 좀 안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내놓은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 좀 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자, 그러니까 엔디비아라든지 AMD라든지 요즘 AMD가 막 치고 나오는 게 무섭죠. 그러니까 인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중자짜리 요런 것들이 반등을 좀 많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브렌트유하고 WTI가 114불입니다. 이거 제가 잘 기억해 놓으세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천연가스는 좀 빠지고 있는데 유가가 안 빠져요. 요거는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제 또 그러니까 어제 새벽 기준에서 올라왔는데 10년물 국채금리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26bp.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거는 이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10년물 국채금리가 3%를 잘 못 돌파해요. 굉장히 특이한 형태죠. 우리가 이제 이 보통 10년물 국채금리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0년물 국채금리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거를 보통 이제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금리의 종류에는 총 세 가지, 뭐 그보다 더 많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게 정책금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에 따라서 이제 페드가 올리는 금리. 요즘 막 올리잖아요. 뭐 6월 달에 50bp 올리고 7월 달에 50bp 올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게 이제 정책금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정책금리보다 먼저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금리 올릴 것이다, 금리 올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막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이제 먼저 정책금리 페드가 금리를 올리지 않았는데도 먼저 지가 알아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선반영대가 올라가는 게 이제 시장금리입니다. 이 시장금리가 주로 이제 보통 요게 이제 보통 이제 기술주의 그런 어떤 상승과 지금 밀접한 연관이 있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죠. 근데 세 번째가 이제 실질금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알아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시장금리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를 뺀 걸 얘기하죠. 그 실질금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시장금리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10년물 국채금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주로 이제 두 개가 연동이 되니까.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를 이제 시장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못 올라가요. 3% 이상. 나중에 제가 또 얘기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시장금리가 잘 못 올라간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 일단 가장 큰 게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시장금리가 많이 못 올라갑니다. 예, 예. 그 금리가 좀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데 경기가 좀 덜 좋으면 시장금리가 좀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형태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시장금리가 3%를 못 올라가요. 이것도 좀 알아놓으십시오. 그리고 신용잔고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조 6천억까지 증가됐다가 6,500억까지 이게 빠졌어요. 근데 아직은 1조가 남아 있잖아요.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최근에 들어오는 거 보면 아직은 심리가 그렇게 개인들의 심리가 그렇게 패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패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시장이 이렇게 막 떨어질 때 막 겁먹고 막 팔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안 팔아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포를 좀 덜 먹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 개인 일자별 신용잔고를 제가 왜 이렇게 보는가 하면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개인들의 매수 매도 이런 것들은 뭐 원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에, 별로 그런 걸 안 나타나는데요. 신용잔고는 왜 이걸 잠깐 보는가 하면 개인들의 지금 투자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좀 단기에 투기적인 매매 이런 사람 아니면 단기가 아니라도 약간 이렇게 신용을 쓴다는 거는 약간 투기적인 매매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 지금 개인들의 약간 투자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되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인 것 말고 이렇게 신용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신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일자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이제 좀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지금 요걸 보면 음, 그러니까 5월 10일에서 5월 17일까지는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이제 2,500도 무너지고 막 2,550까지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안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저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부터는 어,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안 줄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비교해 봤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비교해 봤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1월 2일에서 1월 7일까지 7,500억이라는 신용잔고가 들어왔는데 그게 1월 10일에서 2월 4일까지 지수가 급락하니까 2조 7천억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심리가 아, 지수가 막 급락하면 신용장을 먼저 막 반대매매가 아니겠죠. 반대매매 나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얘들이 쫄아서 개인들이 쫄아서 이제 신용장을 팔아버렸죠. 근데 2월 5일날 2월 14일까지도 또 시장이 좀 안정됐다고 생각하니까 5,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요것도 2월 15일날에서 2월 20일날 요때 시장이 좀 크게 흔드니까 여기도 매수를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공포의 심리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뭐 이렇게 자꾸 재밌다고 얘기하십니까? 근데 왜냐하면 지난번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그러니까 흐름과는 확실히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1조 6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요 당시가 요 5월 달에 2,550까지 갔거든요.
지수가. 그러니까 2550까지 갔는데 요때랑은 완전히 지금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판다라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가 하면 어, 개인들이 신용 잔고를 크게 안 줄여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줄이는 게 맞잖아요, 이거는. 근데 안 줄여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줄여요. 그러니까 이 심리가 뭐냐면 예전에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폭락이 팍 나오면 개인들이 이렇게 공포를 질려서 어, 이 팔아요.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건 쫀다 그러죠. 그리고 2월 5일에서 2월 14일까지 또 신용잔고 5,400까지 올라갔다 2월 15일에서 2월 20일까지 지수가 떨어지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지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를 보면 요걸 제가 요거를 어, 요거 어떤 심리인가 보여드릴게요. 2월 15일에서 2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 15일에서 2월 22일이면 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월 달이니까 요 정도 떨어졌는데도 그러니까 이때는 당연히 겁을 먹겠죠. 어, 그리고 얘가 여기서 요 정도 떨어졌는데도 여기서도 물량, 그러니까 이거는 시종장고 많이 빠져야 되고 요 정도 떨어졌는데도 겁을 먹어요. 겁을 먹잖아요. 8,600원이 나갔으니까. 살 때는 5,400원 샀다가 8,600원 샀어. 근데 2월 22일부터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지수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1조 5천억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1조 6천억을. 그러니까 1조 6천억이라는 돈을 신용을 써서 이제 산 거죠. 어,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를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건데 그렇게 샀는데요. 보세요. 예전에 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엔 여기서도 산 거 이상으로 팔았고 여기서 산 거 이상 팔았는데 이만큼 떨어졌거든요. 2,546. 근데 얼마 팔았는가 하면 산 게 1조 6천억인데 6천억밖에 안 팔았어.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개인들이 겁을 먹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겁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또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에, 이때는 시장이 저평가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여기서는 신용도 안 팔아도 된다. 뭐 2,500선에는 뭘 팔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리라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 좋다의 개념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더라도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제 가장 큰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그러니까 심리와 지금의 심리는 달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기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2,500선 정도 되면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내가 원금을 80%를 갖고 있든 100% 주식 비중이 80%든 100%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원금이면. 근데요, 신용은 달라요.
신용은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 요즘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돌발적인 상황이었고요. 중국의 셧아웃도 돌발적인 상황이었고, 좀 돌발적인 상황이 아닌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아, 이제, 이 신용 물량은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잖아요. 딴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반대 매매가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찝찝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신용융자에 대한 심리, 그러니까 제가 개인들 심리를 볼 때 요걸 많이 본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약간 투기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가 어, 겁을 안 먹는다는 거. 뭐 겁을 안 먹으면 좋죠. 어차피 저는 연말까지 2,800선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 이게 한 번 더 흔들고 올라갈 때는 신용 물량은 힘든 거예요.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은 반대 멤버가 나갈 수가 있어서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걸 좀 알아놓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어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저희가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스닥이 한 12,000선까지 반등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이번 주에. 제가 요즘 그러니까 해외 증시나 나스닥에 대한 분석을 되게 잘 맞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유료 회원님도 계시겠지만, 나스닥 시장에 대한 분석이 확률이 정말 많이 높아요. 제 자랑 같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회원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진짜 잘 맞으면 나중에 우리, 어, 미국 시장에 TQQQ하고 SQQQ 있거든요. 3배짜리 인버스하고 레버리지. 그거 스윙 매매하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에, 문자를 계속 보낸 게 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저희가 문자를 보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번 주 예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이번 주 예상에 드린 대로 나스닥은 12,000대까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8시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나스닥은 12,000대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다. 12,000이든 11,000 후반대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되게 중요하다. 그 이후에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떨어져서 다시 무너질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계속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 개인의 신용융자에 대한 이 심리도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뭐 위클리 옵션 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이번 달에는 동시만기거든요. 그래서 옵션 포지션이 좀 이렇게 하방 쪽은 좀 이렇게 아직은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풋옵션 매도가 많이 있어서 하방 쪽은 아직까지는 별로 안 나와요. 근데 상방 쪽이 조금 더 있는데 그래도 상방 쪽도 외국인들이 콜옵션 많이 안 사니까 별로. 근데 요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요. 옵션을 보든 파생을 보든 뭘 보든 요즘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외국인들은 별로 영향력을 안 끼치고요. 이게 코를 보면 영향이 안 끼치잖아요. 어, 새로운 강자, 금융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매매를 해요. 옛날에 얘네들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게 완전히 단타필이었는데 요즘은 시장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개입을 해요. 제가 어, 솔직하게 얘기해 좀 적잖이 놀라고 있어요, 요즘. 적잖이 놀라는 건 뭡니까, 대표님? 예, 적잖이 놀라는 게 뭔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런 게 적잖이 놀라는 거죠. 이렇지 않은 애들이 생각보다 왜 이럴까? 이게 이제 적잖이 놀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예. 적잖이 놀라고 있어요. 적잖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을 46,700계약 정도 매도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롤오버 포함해서 근데 이건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6월 9일이 만기예요. 그 만기가 되면 이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시만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거 신경 쓸 것도 없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동시만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오늘은 시황 잠깐만 얘기하고 오전부터 이제 에, 내일 하는 특강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매매하는 형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시황은 좀 짧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할 거예요. 근데 어차피 얘가 없어지는데 요 이제 이 금융투자의 인버스 2X 매수는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누가 왜 제가 지난주에 공방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거 LP 아니냐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이게 LP라면 델타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델타 해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금융투자도 그러니까 인버스 투엑스를 만약 LP로 받는다 그러면 대신에 레버리지 ETF를 사야 돼요. 똑같은 금액만큼. 아니면 주식을 똑같은 금액만큼 사야 돼요. 이게 델타 해지인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금융투자가 인버스 투엑스 ETF를 그러니까 개인들이 파는 걸 얘가 다 받아줬다. 그러니까 발행자니까 LP로 다 받아줬다 그러는데 만약에 지수가 급등해 버리면 얘는 9천억 정도 다 손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방향성을 보고 배팅한 게 아니라 그냥 LP로 받아줬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지를 하려면 레버리지 ETF를 다시 사지 요거 산 만큼 사든지 주식을 사서 해지를 해야 되는데 얘만 사고 얘는 지금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델타 해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LP의 물량이 델타 해지를 하고 있지 않다? 그거는 LP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LP라도 유동성을 내가 받아주는 형태의 LP라면 델타 해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델타 해지가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금융투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델타 해지가 없다. 즉 이렇게 쉽게 설명드려서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현재 금융투자의 곧버스 매수는 델타 해지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LP의 물량이 아니라 그냥 한 방향 매매다. 방향성 매매다. 여기서 방향성은 아랫 방향 매매라고 결론을 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잠깐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 이제 금융투자의 곧버스 매수는 델타 해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아랫방향 매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는 거죠. 예, 예, 그런 형태의 흐름에서 어, 어, 이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 얘네들이 이걸 샀을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해서 왜냐면 얘네는 그냥 단타 치는 애들이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봤지만 이게 중기로 가는 형태의 애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제 기억에는
금융 투자 애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걸 못 봤는데 이렇게 롱으로 가져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숏이죠. 그러니까 숏이라는 건 뭐냐면 하락으로 배팅을, 그러니까 방향성 배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번엔 유일하게 방향성 매매를 안 해요. 박스권 매매를 하지 않고. 그래서 이건 또 만기도 없잖아요. 이게 만기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만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생은 아무리 매도를 많이 하더라도 6월 9일 다음 주 목요일 동시 만기 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만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형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사실 저는 이해가 좀 덜 가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 최대 복병 같아요. 그러니까 딴 거는 별로인데 이게 아마 최대 복병 같아요. 나머지는 이거는 뭐 디커플링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나스닥이 26.9%고 코스피가 12.1%니까요. 어, 어, 이게 4%씩 떨어진 날 우리 시장이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이 디커플링도 언제든 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디커플링에 대한 것들 너무 이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어, 이거 신뢰할 만한 데이터 아닙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좀 이따 제가 시황 얘기도 또 자세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략적인 시황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요.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인가 하면 그냥 하락 박스권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게 하락 박스권이 뭐냐면 1월 달처럼 급락하는 파동은 아닙니다. 이제 그런 파동이 나오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약간 저평가 국면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언뜻 보면 박스권 장세처럼 보이는데, 근데 자세히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 이런 거죠.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나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데 1월 달처럼 급락은 안 해요. 그러니까 1월 달처럼 이렇게 급락은 없고 그냥 저점과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형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락 변동성의 장세가 계속 나올 것 같다. 언제까지? 7월 FOMC까지. 예. 그래서 왜 지금 보면 주도주가 예전에는 왜 전고점을 돌파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주도주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왜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이게 좀 이렇게 개별주 말고 우량주에서도 꽤 있었거든요. 뭐 PCB도 그렇고 뭐 엔터도 그렇고 뭐 그랬는데 최근에 보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 나는 종목들이 없고요. 대부분 다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좀, 그러니까 뭐 이걸 뭐냐 그럼 데드캣 바운스라 그러나요? 데드캣 바운스처럼 이제 단기에 이렇게 상승하는, 반등하는 형태. 이런 형태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게임주, 위메이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보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낙폭까지 종목들의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데, 단기에 막 올라오는 형태,
대표적으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경우를 보면 요런 경우 이제 게임 좀 많이 떨어졌다. 근데 요런 데 보면 재밌는 게 거래량이 안 실려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낙폭과대 종목들은 이게 기속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는 거래량이 안 터져.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가 나는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보면 하락 박스권 장세죠. 그러니까 하락 박스권 장세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기억나세요?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스윙 매매를 해야 될까? 스윙 매매를 해야 될 거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 무방에서 앞으로는 스윙 매매를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바이앤 홀드는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단타도 힘들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스윙이 딱 맞는데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스윙이 딱 맞는 개념인데 이게 약간은 이 노하우가 필요한 스윙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노하우가 필요한 스윙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에 온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윙 매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2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볼 때도 그렇고요. 완전히 이제 그 하락 변동성 장세로 이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 라인을 잡기 전까지는 하락 변동성의 어떤 흐름으로 거의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 주에 가장 여러분들 시장을 딱 보면서 느껴보세요. 이번 주에 가장 세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뭔가요? 이번 주에 가장 세게 오르는 종목이 게임 업종하고 바이오죠. 그러니까 이 두 종목의 공통적인 특징이 낙폭과대거든. 그러면 이 낙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짜 괜찮은 상태에서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를 볼 때 그 다음에 LG화학도 낙폭과대죠.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근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딱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이게 진짜 바닥 찍고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보려면 반드시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이게 거래량이 안 실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전고점 돌파하고 신고가 나는 종목들도 거의 없고 이런 것도 지금 거의 없는 장세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데드캣, 그러니까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 안 하고 하락 박스권 장세가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하락 박스권 장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런 하락 박스권 장세가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고점에서 이런 사람들은 고점에서 이제 물린 사람들은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그런 흐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 장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도 그렇고 이게 흘러가는 것도 그렇고 다 이래요. 저는 이 지금 장을 보면서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장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바이앤 홀드를 해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근데 그 장이 조만간에 나올 거다. 조만간에 아마
진바닥을 찍으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바이앤 홀드를 해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장이 나온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럴 때 현금 비중이 좀 많아야지 나중에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한테 큰 이익을 줄 수 있죠. 현금 비중이 없으면 그게 이익이 안 되거든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예.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제가 종목을 보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주봉을 보면 위메이드를 하나 볼게요. 이게 낙폭과대예요, 지금. 근데 최근에만 보면 주봉상 거래가 터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넓혀보세요. 거래가 안 터지죠. 조금 터졌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터지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보세요.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가 안 터지죠. 그 다음에 LG화학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데 거래 터지나요? 안 터지죠. 제가 코스피 200 중에서 바닥에서 거래가 그냥 나름 의미 있게 터졌던 종목들을 딱 봤거든요. 오늘도 지금 게임주 좀 들고 있는데 뭐 네오이스 보면 다 낙폭과대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인데 거래 터집니까? 안 터져요. 그러니까 반등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가 안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했던 종목들은 못 가고 있고 이제 심텍 그 다음에 떨어지지도 않지만 못 가고 있죠. LG노텍 떨어지지도 않지만 못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상반기 좋았던 SM 떨어지지는 않지만 못 가고 있죠. 그러니까 PCB, 엔터, LG노텍 상반기 좋았던 종목들이 다 고점을 못 돌파하고 있어요. 유일하게 코스피 200 중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이 대한전선 딱 한 종목인데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터져줘야지만 그래도 거래가 터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엄봉의 거래량이 위에 있어요, 지금. 만만찮은 엄봉의 거래량이 위에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래요,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런 게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스윙 매매가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순환매 장세의 스윙 매매가 맞는 거거든요. 돈 벌기 진짜, 주식으로 돈 벌기 진짜 쉽지 않은 장이죠. 네. 그래서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제가 해외 주식 차트 할 때 어떤 주식 사라고 얘기한 거 들었어요? 무방에서 우리 회원들도 샀고, 미국 주식 중에서 제가 뭐 사라고 얘기했던 거 있죠? 이 방에서, 무방에서 5월, 5월, 5월 22일인가 29일인가 했던, 그때 제가 무방에서 제가 해외 주식 어떤 거 사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싸다라고 사라 그랬던 적 있죠. 어떤 주식인지 아세요? 방송 출연에서도 얘기했고, 무방에서도 얘기했던 종목. 저는 기술주 안 한다 그러고, 기술주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얘기했던 종목. 모르세요? 어, 네, 옥시덴탈 페트롤. 제가 그때 여기 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외 증시 쪽에서도. 에너지 종목들. 국내 쪽은 없고, 아예 에너지 쪽도 없고, 근데 해외 쪽에서만 이런 쪽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 어, 이게 워런 버핏이 사서도 되게 좋지만,
이건 제가 내일 특강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근데 중국이 셧다운에 들어갔는데 유가가 90불 후반에서 안 밀립니다. 그리고 다시 110불로 올라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중국이 셧다운 됐다는 거는 세계 최대의 수요 국가가 셧다운 됐다는 건데 유가가 안 밀려요. 워런 버핏 아저씨가 정말 잘하는 거죠. 제가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저씨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근데 요즘 되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중국이 셧다운이 됐는데 유가는 90불 후반에서 다시 110불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라는 미국의 이건 시장금리인데 얘가 3% 위로 못 올라오는데 기술주나 성장주가 반등이 약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이 셧다운이 됐는데 유가가 90불 후반에 밀려서 110불로 올라와서 110불 위에서 견디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상 못 올라오는데 기술주 성장주가 반등이 세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제시해주는 이유가 굉장히 저는 큰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밀려야 되고 기술주의 성장은 빨라야 되거든요. 반등은. 근데 희한하게 시장금리가 3%를 못 돌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성장주의 반등은 약하고 중국이 셧다운이 됐는데 불구하고 유가는 90불 후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110불로 올라오고 특이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워런 버핏 아저씨가 사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나스닥과 반대로 가잖아요.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것들 좀 잘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분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을 그러니까 왜 10년물 국채금리가 3% 이상 못 올라가는데 기술주의 반등이 약한지에 대한 분석을 어떤 분이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분석에 대해서 90% 찬성. 어떤 건가 하면 아마존이나 테슬라의 그런 어떤 이렇게 성장에 이제 최근의 상황이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인가 하면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얘들은 이익을 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내는데 목적이 있어야지. 왜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없냐? 그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얘는 이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 시장 지배력 1위를 유지하는 거. 이게 목적이다. 그래서 쿠팡이 최저가 정책 쓰고 그러면서 계속 적자나고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시장 지배력을 1위를 가져가는 거, 업계에서 1위가 되는 것들이 되면 나중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인데 그래서 아마존이 그동안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했던 게 뭐냐면 증자를 통해서 계속 이제 어, 시설 투자, 설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 같으면 서버를 투자하거나 테슬라는 공장을 투자하거나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해오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 해오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가 아닌 시점에서는 이게 먹혔어요. 왜냐하면 아마존이나 테슬라는 1위니까 전기차 시장의 1위였고 아마존도 그 시장의 1위라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러면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속해서 증자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계속 대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영업이익을 벌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설비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증자를 통해서 설비 투자를 계속 해왔던 거죠. 근데 얘가 요때까지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긴축의 시대가 아니면 근데 얘가 이제 긴축의 시대로 들어가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상증자를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유상증자를 또 해. 근데 과연 그 유상증자를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은 만약에 돈줄이 끊겨버리면 그때부터는 폭망이거든요. 폭망.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테슬라의 구조는 이런 성장 시스템은 그 증자를 했는데 증자에 참여하는 돈이 안 돌아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금리가 그러니까 3 위로 못 올라 3% 위로 못 올라오더라도 지금 이런 딜레마에 빠져버렸다라는 게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주는 금리가 3% 이상 못 올라가더라도 원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딜레마에 빠져갖고 이거 잘하면 이거 큰일 나겠다. 돈줄이 막혀버리면 그 다음부터 설비 투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 지배력 1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유가는 중국이 셧아웃 됐는데 유가가 90% 이하로 밀렸는데 다시 100%로 올라오는 건 이거는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의 그 수요 국가가 셧다운 된 거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밀리지 않는다? 아, 이거는 유가가 지금 아직도 윗방향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그런 어떤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워런 버핏이 이걸 사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에너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가가 한 번 더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에너지 기업들이 한번 보세요. 되게 제가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이 그러면 아마존처럼 그렇게 하나? 유상증자를 하면 주주들이 참여할까요? 안 하죠.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안 한 이유는 굳이 설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안 하죠. 왜? 어차피 2050년 되면 탄소 제로인데 그러면
지금 설비 투자를 한 것들을 2050년까지 뽑아먹을 수가 있나? 못 뽑아먹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 유가가 막 올라갔을 때 기업이 이익을 내죠. 그러면 이익을 내는 것들을 유상증자도 안 해. 설비 투자도 안 해. 그러면 얘네들의 입장에서는 다 어디로 뺍니까? 예.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빼죠. 그러면 이거 다 주주가치잖아요. 그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테슬라가 가져가는 방식의 성장 방식은 깨져버렸고 오히려 지금 에너지 기업들은 유상증자도 안 하고 설비 투자도 안 하죠. 그 이익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배당이나 자사수 매각 주주가치 상승 이런 쪽으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지금 테슬라의 주가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주가가 달리 가버리는 거예요. 자, 제 말 이해된다. 7번. 어려워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한 건데. 이해된다. 7번. 그래서 제가 우리 무방이나 이렇게 여기서 사라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렵다. 4번. 와, 이거 어려우면 안 되는데. 이해됐다. 7번. 이해됐다. 7번. 어렵다. 4번. 난 관심 없다. 뭐, 다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눌렀네.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게 진짜 허망해지는데. 그래서 이래서 워런 버핏이 이걸 투자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진짜 이거는 정말 투자의 대가예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우리나라 또 보면 어, 어, 상대적으로 에너지 관련주들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다 못 가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잘 못 가요. 그러나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아마존의 성장 방식을 택했던 이런 기업들이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이 참 어려울 것 같다 올해는. 그래서 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30년 차트를 보면 나스닥이 월봉상 이평선이 관리가 안 되면 관리가 안 됐을 때와 관리가 됐을 때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근데 이번 달에 관리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고. 저는 이번 달에 안 되더라도 다음 달에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30년 데이터상으로 관리가 안 된 건 딱 2번밖에 없어요. 월봉상 이 검은색 이평선에. 관리가 됐을 때가 이게 노란색 선이거든요. 그때는 한번 대부분 다 급등을 해요. 그러니까 추세 상승을 해요. 여기도 보세요. 대부분 다 추세 상승을 해요. 대부분 다 추세 상승을 해요. 대부분 다 추세 상승을 해요. 관리가 되면 월봉상. 근데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한 번에 더 하락이 있어요. 오랫동안 침체에 들어가요. 근데 이번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나싹 피하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나싹 피해야 된다. 이 장이 아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고 가야지 이런 분석이 안 되면 차트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계속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제가 내일 특강이 있어요. 어, 예. 내일 특강이 있어요. 이게 오랜만에 하는 특강인데요. 내일 그 28일 오후 1시에서 4시까지 특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강을 들으면 라이브 방송 5주를 제공하죠. 그러니까 무료로 5주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58만 원이면 아마 와우넷에서 거의 엄청 싸게 거의 싼 거의 전문가 중에 싼 형태로 들어가 있는 형태일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제가 지난번 무방할 때 말씀드렸죠. 어, 그냥 다른 거 안 들어도 된다. 근데 내일 특강은 꼭 신청해라. 그러니까 우리 기존 회원님들한테도 다 그 얘기를 했고요. 어, 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특강은 제가 그러니까 내일 특강은 제가 아마 역대급 강의가 될 것 같다. 저 이런 얘기 잘 못하거든요. 아시죠? 저 무방 오래 여기 들으신 분들은 다 제가 무방 오래 들었던 분들이니까. 내일 특강은 아마 역대급 특강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많이 했어요. 꼭 들으라고. 어, 제가 거의 강의를 안 하는 게 패턴이 하나 있어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거의 강의를 안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내일 특강에서 이 이평선 설정, 월봉사 이평선, 이렇게 30년 동안 데이터가 맞는 이 이평선을 설정하는 방법도 얘기 드리겠고요. 이 이평선이 뭔지도 알려드리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내일 거래량을 가지고 지지와 저항선을 이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정확해요. 이번에도 제가 낮상 얘기하면서 주봉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게 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 라인을 껐어요. 이가 안 무너질 거다 아마. 그리고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반등 났어요. 근데 이 얘기를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이 거래량으로 꺼가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거든요. 아마 우리 유료회원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종목이나 시장에 접근해도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특강에다 이거를 강의한다고 지금 3주 정도 전부터 해서 계속 홍보를 했어요. 제가 보통 특강을 하면 제가 홍보를 잘 안 해요. 뭐 듣든 말든 뭐. 그리고 특강을 하더라도 제가 얘기해주는 일정한 부분들의 흐름들만 보통 얘기를 하죠. 제가 요 정도 수준, 요 정도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3주 전에 그냥 다 됐고 내일 특강 꼭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아마 최근 들어서 요런 이제 펀더멘탈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월봉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요것도 제가 다 설명드렸고요. 우리 회원들한테 내일 또 설명드릴 겁니다. 요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나싹 빠지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들어온 종목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례적인 케이스죠. 쉐보론이 그랬고 똑같죠? 양봉에서 들어온 겁니다. 엑슨모빌이 약간 좀 덜 들어왔는데 그래도 들어오고 있죠. 테슬라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계속 빠져요. 거래 자체가 안 터져요. 양봉에서. 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봉에서 거래가 의미 있게 터진 다음에 눌림목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아니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에 심택이라는 종목들이 올라갈 때 에, 똑같이 그러지 않은 종목들이 없었어요. 보세요. 주봉에서 역대 최고의 거래량이 터졌고 난 다음에 시세가 본격적으로 좀 이상하네요. 자꾸 녹화가 끊기네요. 제 목소리 들으시면 1번. 자꾸 이렇게 녹화가 이렇게 끊겼다가 들어오고 끊겼다가 들어오고 그래요. 네, 됐죠? 어, 근데 이제 이때 거래량이 막 급등하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이때부터 시작해서 어,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역대 거래량이 터진 거, 그 전고점 터진 거. 여기도 터졌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내일 강의를 할 건데 어, 정말 재미있는 방식인데 제가 이거를 맛보기를 못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다 알아요. 너무 쉬운 방법이라 갖고. 예. 그래서 그걸 못 보여드리겠어요. 근데 일단은 근데 어쨌든 어,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은 아마 제가 그러니까 좀 긴급하게 제가 바꿔달라 그랬어요. 주제를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어떻고 저떻고 뭐 그 얘기 하지 말고 내일은 그냥 이렇게 바꿔달라 그랬어요. 퍼펙트 타이밍. 예. 그게 너무 상스럽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저 사람 스타일을 잘 아니까 저 사람은 뭐 과한 홍보도 안 하고 빈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그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설명드리면 참고로 현재 저희 주식 비중 33%고요. 현금 비중 67%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원들의 지금 포트폴리오 현황, 예. 그러니까 어제까지 공식 종목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주식 비중 33%에 현금 비중 15%, 67%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주에 한 종목을 더 팔게 되면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종목이 더, 저희는 손실을 잘 안 봐요. 손절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하고요. 큰 손절을 잘 안 해요, 주식은. 이번에도 큰 손절한 게 거의 없어요. 큰 손절해도 비중이 한 4%선 정도에서 아직 크게 들어간 건 큰 손절 없어요. 지금 어떤 종목들은 다 이렇게 20% 30% 물려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 그런 종목이 이게 좀 매집을 하는 형태의 흐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만 주식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실었어요, 지금. 그래서 어제까지 공식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현황은 33%에서 67%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드리지만 조만간 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게 이번에 아마 특강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떤 종목들 앞으로 주도주가 되려면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거래량하고 제가 보는 지지 저항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잘 맞아요. 지수도 잘 맞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도 많이 안 갖고 있었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아마 현금 비중을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종목이 제가 얘기했던 수익 구간에 이렇게 들어오고 또 수익이 제가 생각할 땐 그것보다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에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없애면 주식 비중이 20%대고 현금 비중이 70% 넘어가요.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마 6월, 7월 중에 7월까지만 여러분들이 시장 변동성이 있으면 6월, 7월 중에 아마 진바닥 빨리 잡으면 6월이고 늦게 잡으면 7월 진바닥 잡으면 아마 연말까지 지수는 2800선에서 2900선까지 올라올 건데 이때 아마 2배에서 3배짜리 아마 주식 시세 나는 종목들이 나올 거다. 많이는 안 나오겠지. 왜냐하면 주도주 다 바뀔 거니까. 근데 여기가 아마 마지막 수익을, 그러니까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내년에 2200선이나 혹은 내년에 2100선이나 2200선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미리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금 비중을 자꾸 늘려놓는 이유가 마지막 배팅,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걸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 드리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는 형태의 흐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내일 특강에서 얘기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시장이 안 좋아서 특강이 만약에 예정돼 있고 이럴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특강을 막 수강하라라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들었나요? 최근에 한 달, 뭐 2달 사이에? 제가 거의 광고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 시장이 안 좋은데 뭘 광고를 해. 그럼 제가 사기꾼이지. 시장이 안 좋은데 뭘 광고를 해요. 시장이 안 좋은데 내 주식에서 수익 내겠다고 이거 들어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짓 못해요. 저는 제 성격도 그렇지 않고 뭐 저를 오랫동안 봐주시면 알겠지만.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번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냥 58만 원 그냥 날렸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라이브 방송 5주 주죠. 그 다음에 이 특강 듣고 좋으면 쿠폰 5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들어가니까 그냥 58만 원 날렸다 생각하고 꼭 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주식에 대한 지지라인, 저항라인 잡을 때 필요한 부분 다 얘기해 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묻고 따지지 말고 그냥 내일은 들으라. 그죠? 349에 4535죠? 그냥 눌러서, 그러니까 제 얘기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들으십시오라고 그냥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제가 한 2주, 한 달, 2달 동안 특강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장이 안 좋은데 뭐 특강이 뭐 얼마나 중요하겠다고. 근데 내일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묻고 따지지 마세요. 내일은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번에 진바닥 찍고 2배, 3배 나는 종목들의 그런 거래량이나 그런 이게 바닥이나 아니면 지금 눌림목에서 어떤 거래량이나 어떤 지지와 저항 구간, 그러니까 지지 구간이 나타나야 되는지 지를 제가 강의할 예정이거든요. 요거요. 뭐지?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최근에 2달 동안 저희 기존 회원님들한테 장중에 이렇게 다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했어요. 요 라인 지지입니다. 요 라인 지지입니다라고 이거 다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어떤 우리 회원들도 그랬어요. 처음에 강의를 들으면 긴가민가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하루만 특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5주 동안 제가 라이브 방송하면서 계속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요렇게 선 끊고 요렇게 선 끊고 요렇게 선 끊는다라는 걸 계속 얘기해 드리는데 그렇게 하니까 한 일주 정도만 하니까 기존 회원님들 이제는 거의 한 90%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잡으세요. 특강 듣고. 왜냐하면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예. 제가 나스닥도 어제 제가 요즘 우리 우스갯소리로 제가 계속 그 얘기 하거든요. 제가 이거 꺼놨어요, 이 선을. 제가 선을 꺼놓은 거예요. 이래. 사람들이 요거 검증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지지대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검증해 봅시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얘기하고 화요일부터. 제가 왜 이거를 나스닥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지금 보는가 하면요. 이거 잘하면 굳이 국내 주식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테슬라 이런 것도 테슬라도 올라갔지만 테슬라 이런 것도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이런 것도 사겠지만 TQQQ나 SQQQ 스윙 매매하면 돼요. 어제 보세요. 나스닥이 2.68% 올라갔는데 2.68% 올라갔는데요. TQQQ 이거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거. 예, 하루 만에 7% 올라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SQQQ 한번 보세요. 요즘 3배짜리인데 이거는 절대로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간 가치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3배짜리, 2배짜리 시간 가치가 있어서 물려서 오래 갖고 가면 그건 완전히 죽음이에요. 옵션도 그렇지만.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동성이요. 나스닥 2%, 3% 올라간 그저 27%씩 나와요. 근데 만약에 이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이건 굉장한 거죠. 제가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LG화학도 제가 테스트를 좀 했었는데요. 계속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 라인. 그러니까 LG화학은 이 라인에 찍었고요. 카카오나 네이버는 아직 멀었어요. 얘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얘기해드린 거래량으로 본 지지라인, 저항라인 안 왔어요. 아직까지. 그건 제가 7만대 초반, 중반. 그러니까 저는 미리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는 제가 라인을 제가 하나만 딱 긋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이렇게 끼가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제가 라인을 못 긋겠어요. 혹시 저기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게 좀 누구죠? 회원님들 중에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라인을 딱 끄면 금방 알겠죠? 한 번만. 금방 알죠? 예. 예, 제가 라인을 딱 끌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제가 라인을 못 꺼주겠어요. 근데 정말 정확해요. 예, 제가 라인을 못 끄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을 제가 라인을 꺼줬거든요. 근데 라인을 딱 껐는데 어떻게 라인을 잡는가를 딱 껐는데 이것도 제가 라인을 딱 끄잖아요.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 라인을 제가 못 끄겠어요. 그 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차마 못 끄겠는데 차마 못 꺼드리겠는데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냥 못 꺼드리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입하라는 얘기. 그냥 가입하세요. 예. 내일 것만 들으세요. 내일 것만. 그럼 돼요. 제가 내일 하나하나 샘플을 가지고 이건 제가 조작할 수가 없죠. 제가 라인을 껐는데 이걸 내가 조작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이평선도 조작이 안 되지만 이것도 조작이 안 돼요. 라인 끊는 것도.
어떻게 내가 조작해? 그죠? 그러니까 내일 것만 딱 듣고 가세요. 이제 딴 거는 들을 필요 없고. 어차피 내일 듣고 뭐 괜찮으면 또 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어, 조만간에 아마 아, 조만간에 아마 아, 아마 여러분들이 큰 기회가 올 거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게 주도주는 다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일 거예요. 마지막 기회. 그리고요, 제가 하나의 여담으로만 말씀드리면, 어, 음, 만약에 이번에 진바닥을 잡으면 아마 어, 요런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는 종목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사상 최고치 거래량 터지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꺾이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심택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도주 중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터지는 라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너무 세게 밀면 안 되겠죠. 근데 단언하건대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오늘 종목 얘기 많이 할 거지만 보여드릴 테니까 어, 아, 자 코스피 200에 코스피 200의 5월달에 거래량에 대한 부분들 상위 종목들을 주고 쫙 제가 체크를 할게요. 이게 자 이게 5월달에 코스피 200 종목의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 중에 좀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들 중에 제가 이걸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월 20일까지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종목들 다 지금 섹터를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OCI 올라가고 있거든요. 후성 똑같죠? 근데 보세요. 그냥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페노션. 자 보세요. 얘가 여기서 거래량 이만큼 터졌어요. 그리고 거래량이 사상 최고 터지고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차피 신물머니까 HMM, 대한전선, 유일하죠? 하나솔루션, SL, TK오브캠스. 얘는 여기서 거래량 많이 터졌어요. 눌렀어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거래량이 많이 터뜨려 놓고 어떻게 눌러서 다시 올라가는지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하여튼 내일 강의는 그냥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제가 뭐 딴 얘기 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제가 VOD 이번에 해놓으면 제가 VOD 계속 들으라고 강의할 겁니다. 한국항공우주 여기죠. 뭐 두산표에서 그랬고요. 한국가스공사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요거죠. LG노텍 거래가 없는데 요거죠. 맞죠?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건지 아세요? 양봉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가 터지고 난 뒤에
눌림목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옵니다. 그것도 주봉상으로. 근데 아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자, 예를 들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카카오 게임스 거의 없어요. 네오위스도 보세요. 거의 없어요. 자, 결론은 뭐냐면 예전에 심택이나 아니면 에코프로비엠처럼 바닥권에서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이 없다 지금. 뭔 얘기일까요 이거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예. 즉 대세 상승 아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만약에 올라가더라도 3,200, 3,300 못 돌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주도주는 바닥권에서 거래량, 양봉의 거래량입니다. 양봉의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가 터지는 개별주 아니면 어떤 얘기예요? 이전에 양봉에서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터진 이후 눌림목을 오랫동안 받았던 종목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번 하락 시 음봉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오는 종목들은 절대 안 되겠죠. 대표적으로 카카오 같은 거. 이런 종목들은 죽었다 깨나도 주도주 안 되죠. 기술적 반등이 있지만 있을지언정.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일 특강은 아마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거예요. 다음번 주도주가 어떤 섹터에서 움직일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샘플을 가지고 다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내일은 그냥 신청하라고. 그냥 58만 원 버린다 생각하고. 라이브 방송 5주도 주니까. 저는 딴 거 없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 얘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마지막 파동입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2,800, 2,900g 가면 많이 못 가잖아요. 이번에 어디가 지수가 바닥을 찍을지는 좀 이따 내일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해서 그 시가총액 큰 종목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게 주도하는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차피 가봐야 한계가 있는 건데 어제 LG, SK하이닉스 두드려 맞는 거 보세요. SK하이닉스도 보면 똑같아요.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이런 종목을 싫어한다니까요. 이렇게 음봉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고 내려온 종목들 굉장히 싫어요. 이거는 올라갈 때마다 매물대거든요. 이 라인은. 이런 종목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할 때 이런 종목들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성전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어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전자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샀다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이거. 얘 어떡할 거냐고요. 얘 어떡할 거냐고요. 근데 얘가 양봉에서 그래 터졌던 게 여기고요. 위에 또 있어요, 음봉에. 그래서 최근에 음봉에서 그래야 터진 것보다 양봉에서 그래야 터진 게 한 번이라도 양봉이 그래야 터질 게 많았던 적이 있나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러고 있어요, 지금. 2021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도 그렇고 주구장창 삼성전자예요. 이 손가락 빨아야 돼요, 올해. 시장 2,900, 3,000까지, 2,900, 3,000은 못 가겠지만 2,900까지 간다 한들 얘가 얼마나 올라오겠어요? 답 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주식 매매하면 안 돼요. 이거 하수죠, 하수. 주도주가 이런 데 나올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주도주는 이런 섹터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오늘 제가 시장 투자자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외국인들 안 사죠. 그냥 선물만 5천 계약으로 그냥 청산시키는 거죠. 선물 5천 계약 사면 많은데 어차피 얘네들 4만 계약이니까 지금 매도 친 거 이익션 하고 있는 건데. 평균 단가 350, 365인가 뭐 그래요. 얘들. 매도 평균 단가가. 수익 많이 났어요.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주도주가 바뀌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모르니까 안 하는 거죠. 저희가 주식 33%고 현금 67% 그러면 어, 손절하셨어요? 아니요. 옛날부터 주식 비중을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시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식 비중 50%를 넘긴 적이 없어요. 1월 달부터. 떨어질 때 계속. 그리고 이번에 제가 어젠가요? 문자 보내면서 이번 주에 문자 보내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나스닥 12,000선까지 반등 나올 거다. 우리 회원들 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라인을 꺼서 이거 맞으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제가 요거 저장해 놔야 돼. 오해도 보여드려요. 네. 제가 이거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아까 제가 줄 거면서 이거 줄 거면서 보여줬어요. 이거 여기 우리 기존 회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존 회원님들이 제가 요거 어제까지 이게 왜 막혀 있어 이거는 글자가. 그러니까 어제까지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요. 이게 어제까지 엄봉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화요일 날도 뭐 엄봉이었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번 주에 들어서 한 이유 때문에 이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오든지 고점을 살짝 돌파할 거다. 그래서 12,000대까지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선을 껐어요. 이 라인 안 무너질 거다.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어차피 내일 특강 때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거 한번 검증해보자. 그러니까 지수에도 맞는지 틀린지 검증해보자. 제가 라인 끊는 거. 그리고 이거 맞으면 우리는 여기로 간다. TQQQ, SQQQ로 간다. 이거 스윙 매매하면 된다. 이틀에서 일주일 매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주 내내. 맞죠? 기존 회원님들? 그래갖고, 우리 기존 회원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어, 막 저한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막 그런 얘기도 막 했어요. 저 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제, 저 보자.
지수 선물은 제가 어디까지 반등 나온다라는 걸 얘기 직접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은 어디까지 반등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 어디까지는 반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수 선물은 매수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매도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보세요. 그대로 가잖아요. 제가 여기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근데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데 유료 회원님들이 이분이 만약에 뭐 제 말이 틀리고 그러면 여기서 욕할 거 아니에요. 제가 채팅창 막은 것도 없고. 근데 제가 채팅창 다 열었어요. 우리 유료 회원님 다 지금 듣고 계세요. 아마 제가 내일 제가 특강에서 우리 유료 회원님도 다 들어오시거든요. 특강에서 제일 먼저 제가 딱 우리 아마 그 가입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일 딱 보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제 말 맞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제가 그랬어요. 웃자고. 나스닥 이거 맞으면 우리 굳이 국내 증시 할 필요 있나? 주도주만 이렇게 잡아서 매집해 놓고 우리는 TQQQ, SQQ 합시다 이거. 이거 오래 가져가면 안 돼요. 이런 건 시간 가치 때문에 큰일 나요. 시간 가치가 인버스 2X도 시간 가치가 다 끼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막 물려도 놔두면 된다. 택도 없는 소리. 잘 모르고 하는 얘기죠. 이게 스윙 매매라 해야 돼요. 3배짜리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은 바뀔 거예요. 확실히 바뀔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 주도주는 아마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흐름들로 가서 바뀔 겁니다. 근데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 이렇게 많이 떨어진 주식 있죠? 게임주 같은 거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주식들이 약하니까 많이 떨어졌겠죠. 근데 이 약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사상 최고치 나오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런 건. 아니, 바닥에서 사상 최고치 거래량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가요? 또 새로운 시세가 안 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반등은 2800에서 2900까지 반등이니까 아직 말고 2800에서 2900까지 반등이니까 연말까지 그러니까 6, 7월 달에 진바닥 잡으면 연말까지 2800에서 2900까지 반등이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는 그런 주도주가 갈 수가 없어요. 삼성전자 이런 게 가면 3000, 3100까지 여기서 갈겠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게 가면 이게 훨씬 더 많이 가지. 그 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장은. 그러니까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 저점을 다시 깨는데 그냥 반등하는 수준의 그런 그러니까 랠리. 그러니까 주도주도 다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그러니까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거 잘 생각 안 하면 여러분들 어, 좀 어설프게 만약에 들어가면 이번 반등에 손가락 발 수도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이 성장에 대한 그 메커니즘이 깨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또 간다? 아유,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오겠죠. 근데 주도주로 가기는 힘들어요, 지금 성장주. 그렇다고 해서 넷플릭스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도 안 되는데 그게 갈까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에너지 관련 주들이 왜
이렇게 가는지에 대한 설명했잖아요. 얘네들은 성장 안 해요. 성장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2050년도에 지금의 기존 설비 투자 다 없애야 되는데 탄소 제로인데 그럼 그때까지 유가가 올라올 때 이 이익을 가지고 전부 다 뭐합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주주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유가에 베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완전히 지금 달라지고 있는 형태의 흐름이죠. 어떤 형태가 가더라도 달라지고 있는 형태죠. 근데 여기서 과연 이런 기술적 이런 거래량이 있는 삼성전자를 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대충 얘기했잖아요. 코스피 200 중에서 거래량이 터졌던 종목들의 공통점을 보시라니까요. 5월 달에 공통점을 보세요. 엄봉의 거래량이 하나도 없어요. 떨어질 때 친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봉의 거래량이 없다니까요.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엄봉의 거래량이 없어요. 대한전서 보세요. 엄봉의 거래량이 많은 거 여기에요. 엄봉의 거래량이 없어요, 지금. 어디 엄봉의 거래량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아예 올라오지도 못해요, 지금. 어디 삼성전자가 그게 있게요. 어디 SK하이닉스가 그게 있게요. 카카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디에 여기 끼냐고요. 떨어질 때 엄봉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더 많이 치고 양봉의 거래량을 넘었었는데 이게 다 매물인데 LG화학 볼게요. 올라오고 있죠. 근데 얘는 어디에서 엄봉의 거래량이 많아요? 여기서 많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올라오면 또 막힐걸요? 이런 주식은 올해 주도주 안 돼요. 여러분들. 아예 꿈 깨시라고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제가? 근데 사시는 거 어떡해? 근데 안타까운 거는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의 섹터에서 이렇게 높은 지수대에서 많이 물려있다는 거. 이렇게. 작년엔 이렇고 올해는 2,900, 3,000에서 올해는 제가 보니까 요 지수대에서 올해 한 20% 샀더라고요. 20% 정도 샀나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3천 이상에서 만큼 개인 투자를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개인 투자들 이렇게 샀는데 이거의 대다수가 저쪽이고, 그리고 올해 개인 투자者가장 많이 샀던 지수대가 2,900에서 2,800 중반에서 3,000선 여기거든요. 요게 제가 한 20%가 몰려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올라봐라도 2,900이 끝이죠 올해는. 그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샀던 섹터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지수가 3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올해 연말에? 안 되죠. 개인 투자자의 손절하면 모르겠지만 손절할까요? 안 하겠죠. 왜? 삼성전자나 대형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 왜 손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은 매물대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 2,800, 2,900까지 올라온다 쳐도 그런 종목들 주도주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꿈 깨세요, 여러분.